네, 주식 읽어주는 남자 잘 봤고요. 금요일 특집 랭킹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해줄 세 분의 전문가, 한양증권 전소영 연구원,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 주식소녀 이순복 주입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이번 주는 하루하루 이슈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오간 한 주였는데 한 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결과적으로 참 변동성이 커서 되게 정신없었던 한 주였던 것 같고요. 네. 뭐, 어쨌든 이제 이벤트들이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인데, 다 생각만큼 증시의 반등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점은 좀 다소 아쉽습니다. 이순복 주임님, 오늘장 한마디. 예, 근데 왜 이렇게 오늘 두 분들이 힘이 없으세요? 이혜리 앵커만 지금 혼자 방방 열심히 뛰우려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매매 일지를 달라고 하시는 시청자분들이요. 미안하지만요. 저도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어차피 그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맞는 거기 때문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방송국의 고객은 시청자분이고 증권사의 고객은 개인 투자자잖아요. 이렇게 소심한 시청자분들이 증권사에서 시황을 못 맞히면 못 맞힐 수도 있어. 이렇게 소심한 이 반응을 하십니다. 당당하게 고객으로서 시청자로서 요구할 거는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되고요. 제가 왜 오늘 그래서 오늘장 한마디를 권리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이번 달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니까 기관도 따라서 매수하면서 오히려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더 커졌는데 다음 주를 봤을 때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있을 거래. 없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개인들 외치십시오. 기관들 윈도우 드레싱 효과 하라고 강하게 외치셔야지만 다음 주, 마지막 주 한 주 개인들 수익이 날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수급 볼까요? 네. 그 외국인 기관들 동반 순매수 들어왔는데 사실 외국인보다 기관의 매수가 더 탄력적이었어요. 5천억 원 넘는 매수였는데 사실 증시가 하락할 때 좀 뒷받침돼주는 역할 정도로 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상승장에서도 사는 역할을 함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마지막 주 한번 윈도우 드레싱 효과 노려볼 만합니까? 예, 굉장히 노려볼 만할 것 같고요. 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갑다 외국인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로 돌았기 때문에요. 이번 달 윈도우 드레싱 효과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그냥 그거를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있겠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좀 적극적으로 한번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투신권이 한번 매수를 해보는 종목들 따라서 같이 한번 관심 가져보는 거 아니죠. 어떤가요? 그러니까 사는 종목들이 아니라요. 네. 수급들을 봐서 그동안에 기관들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미국 증시가 간밤에 마치 중국 상해 지수를 보는 듯 했어요. 변동성이 너무나 컸는데, 그 급락세였다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이 그리스의 긴축 재정안이 합의를 도출하면서 낙폭을 줄였잖아요. 좋은 소식이죠? 대리님? 예, 사실 그리스 내각, 새 내각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 내각이 들어오면 무언가 가시적인 성과를 또 보여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부분을 통과시킨 점은 앞으로 좀 더 좋은 사안들의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으로 좀 얘기가 비춰져서 좀 일단 하나의 악재를 좀 덜고 있는 과정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시장 자체는 좀 무언가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매수 매도 포지션 확실하게 하지 않고 있고 미국 시장도 명확한 반응성이 안 나오고 있는데 6월 말 지나면서 좀 무언가 좀 좋은 얘기들이 나오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확인을 하셨겠지만 분위기는 약간 좋아졌는데 경기 상황 역시 고용 지표와 주택 지표는 부진했어요. 네, 예상했던 일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그리스 긴축안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사실 이제 유럽 내부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리스가 상당히 골칫거리입니다. 이번에 신임으로 선출이 된 그 장관도 되게 말바꾸기를 많이 해서 유로존 내에서 되게 골칫거리라는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밤 유럽 증시는 한 1, 2% 정도 전 그 국가에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리스 문제가 사실 불확실성의 해소로 작용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 긴축안이 합의가 되면서 2차 구제금융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것들을 좀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도래했을 때 그리스 문제는 또 내관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를 준비하는 전략, 먼저 별별 랭킹 함께 할 텐데요. 다음 주부터는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전소영 연구원의 별별 랭킹입니다. 사실 오늘 정재훈 대리가 힘이 없는 이유가
정유주 때문일 거예요. 얘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만 먼저 기분 좋은 얘기부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항공해운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연구원님께. 네, 오늘 시장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유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재훈 대리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뭐 부연 설명 딱히 드릴 건 없는데요. 어쨌든 정리를 해보자면 이 항공주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대외 여건과 그리고 대내 여건입니다. 대외 여건을 봤을 때 항공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환율과 유가인데요. 먼저 이제 유가는 IEA에서 비축률을 이제 방출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국제 유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90달러 밑으로 하락하기는 다시 한번 뭔가의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아시아 거래에서 국제 유가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런 점도 국제 유가가 90달러의 강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IAEA에서 그 비축률을 방출한다고 했을 때 오펙에서 굉장히 좀 반발을 했거든요. 이번에 이 IEA에서 비축률을 방출한 게 세 번째입니다. 그 전에 방출했던 게 2005년도에 허리케인이 났을 때 한번 방출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상황이 그만큼 심각한 것이 아닌데 좀 약간 정치적인 그런 개입이 있지 않느냐라는 오펙의 지금 반박이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뭐 오펙에서 사실은 감산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대로 진행하거나 증산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증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만 된다 하더라도 네. 더 이상의 유가의 추가 하락보다라는 레인지상의 움직임이 좀 유가의 레인지상의 움직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환율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그리스 구제안에 합의된다라는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외환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원 환율은 하락할 때는 크게 하락하고 반등할 때는 슬금슬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네. 것들은 이제 국내 외환 시장의 흐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정부에서 환율이 크게 하락하는 거 그리고 크게 오르는 것들을 모두 다 막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정부의 개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환율이 어느 정도 움직임에 떨어질 때는 좀 어느 정도 1,050원 선까지는 열어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빨리 지금 포지션들을 잡고 있는 모습이지만 1,100원 위로 올라가는 것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꺼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하락하고 천천히 올라가는 이렇게 되면은 환율이 기조적으로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런 점에서 항공주들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하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방학 시즌 맞아서 성수기 돌입하고 있다라는 이런 3분기 성수기 돌입도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해공이라고 하지 않나요? 나도 유가 하락에 수혜주다라는 뜻으로 이 해운주들, 특히나 대한해운은 M&A 이슈에 호재까지 또 겹쳐서 오늘까지 급등이 이어갔는데 해운, 항공 중에서 한번 매매를 해볼 만한 업종, 종목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항공주를 조금 더 유망하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네, 기관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대한항공을 계속 탑픽으로 꼽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노선이 성수기만큼의 그런 탑승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3분기에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익 실전 모멘텀까지도 같이 확보가 있다라는 그런 점들이 기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상승 예감도 별 몇 점인가요? 별 3개 반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정재훈 대리님 이 해운에 대해서 몇 주 전에 굉장히 각박한 점수를 주신 바가 있었잖아요. 예, 좀 안 좋은 점수를 줬었죠. 예, 어떤 생각 드시나요? 사실 근데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들이 이제 해운 업종의 주가에 좋게 작용하는 점은 뭐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지속적인 상승으로 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네. 항공주는 일단 좋게 놓고 보더라도 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화물 운송이나 이런 쪽이 니즈를 봤을 때 그렇게 지금 수요자가 많지 않은 편이고요. 일례로 또 이제 뭐 STX 패노션이나 이런 이렇게 벌크선 같은 경우는 BDI 지수가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또 중요한 것은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한번 하락을 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그 BDI 지수도 좀 좋지 않게 꺾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뭐 항공주는 좋게 보더라도 해운 업종 같은 경우는 아직 좀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좀 매매하시는 건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정유주들이 오늘 하락세 나타내서 그 게시판에 나는 고점에 샀다. 한 20% 넘게 지금 손실 보고 있다.
하시는 분, 좀 대응 전략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좀 대답을 같이 해주시고요. 사실 그 유가 상승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인플레 우려를 자극하고 또 경기 둔화의 우려감까지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이번 그 비축유 방출 소식은 세계적인 경제로 봤을 땐 나쁜 소식은 아니잖아요. 예, 쉽게 말한다면은 그 미국의 경기 그 부양한 책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말 그 양적 완화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무언가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좀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정부 자체가 상당히 좀 논리적인 게 아니라 비논리적으로 지금 유가를 밀어내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이면적인 부분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주가든 무슨 원유 가격이든 간에 제일 중요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쪽에 더 많냐는 쪽입니다. 결국 그 증산한 또한 논리적인 배경을 보면 수요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낮춰야 된다는 의미에서 증산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립니다만 지금 이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을 끌어가는 것들이 바로 이머징 국가들인데요.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과 인도입니다.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는 경유가 상당히 모자라서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경제 개발에 지금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유럽과 좀 선진국 쪽의 수요에 통해서 원유가 올랐지만 지금은 이머징 국가 쪽의 소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시적인 정치적인 요인에서 다운이 된 부분은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얼마 전 뭐 레포트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정부가 가격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유가가 또 내려갔기 때문에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 오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큰 폭을 하락했지만 또 기관들 수급이 계속해서 받쳐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20만 원 밑에서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지금 손실이 크게 났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현금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제가 그분을 알지 못해서 전략을 제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금이 아직 있으시다면 좀 과감하게 물타기 전략을 한 번씩 써보시는 것도 장에 올라올 때 좀 큰 폭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손절보다는? 예, 손절보다는 아직까지는 큰 기존적인 면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 그 종목들이 매입을 할 때는 장기적인 포지션에서 샀습니다. 작년 뭐 11월, 10월쯤에 샀는데 좀 올해 하반기까지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정 대리님 하신 멘트 중에 그런 멘트가 있거든요. 항공주 올라가면은 항공주 매도하고 반등시 매도하고 정유주를 더 담으라고 이런 멘트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저 똑똑해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리포트가 있겠지만 대우증권에서는 유가 하락이 정유화학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석유 제품 소비가 확대돼서 또 인플레 부담 완화로 한번 더 이번만 좀 잘 견딘다면 오히려 더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판단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수복주님께서 가지고 온 이번 주 별별 랭킹입니다. 저는 이번에 줄기세포 관련주를 한번 가지고 오시려나? 하는 생각했는데, 약간 달랐지만 역시 좀 테마 흐름이네요. 줄기세포 관련주 이제 분위기 봐서 팔아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추천을 못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강원랜드가 위기를 잘 넘겨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별별 랭킹이라는 게 다음 주 매매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순보기는 짧고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자, 그 롱텀 에볼루션에 대한 테마를 들고 나왔는데요. SK텔레콤이랑 LG U+가 이제 7월 달부터 서울이랑 이 수도권 일부에서 LTE 서비스를 실시를 할 예정인데요. LG U+는 7월 1일부터 서비스가 그러니까 서울 일부만 하게 되고요. 9월 정도 돼야지 이 경기 광역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3세대 서비스보다 이 전송 속도가 5배 정도 빠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9월 말에 갤럭시 S2 LTE 버전이 출시가 된다고 해서 아마 본격적인 서비스라든가 이슈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요. 뭐 와이솔, 다산네트워크스, 에이스테크, 이노와이어, 웨이브 일렉트론 또 관련주들을 들고 왔는데요. 자, 제가 이 오늘 별을 3개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7월 1일이면 일정을 좀 앞두고 좀 긍정적인 관점을 볼 수 있는데 왜 별을 3개를 들고 왔냐? 첫 번째, 오늘부터 시작된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만약에 이어진다면
오늘 모습처럼 대형주 위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테마주가 소외된다는 점으로 별을 하나 뺐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7월부터 또 한이 FTA에 대한 이 발효가 시작이 되면서 오히려 그쪽 관련주로 이렇게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롱텀 에볼루션의 이슈가 묻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별을 3개를 들고 왔는데요. 참고로 교보증권에서는 Y솔이 가장 수혜받을 종목이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만약에 롱텀 에볼루션이 실시가 되면은 영업이익, 매출액, 순이익이 2배가 늘어갈 수 있다라는 매수 추천 종목이 나왔으니까 관심 있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몇 가지 종목들 중에 가장 탑픽으로는 Y솔을 좀 꼽고 계신 네. 거네요. 혹시 이 분야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아니면 뭐 첨부사항이라던가요? 저는 딱히 작가님께서 이제 우리가 매일 별명 랭킹하면 이제 고민을 하시잖아요. 혹시 우리 3명이서 이렇게 종목이 겹칠까봐.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절대 겹칠 리 없습니다. 예. 오늘 저는 그 대선 테마주 가운데서요. 원래 우리가 늘 박근혜 대표 수혜주, 손학규 대표 수혜주 했는데 이제는 정몽준 수혜주까지 오늘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아마 이혜리 앵커님도 기억하시면 그 코엔텍이란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정몽준 관련주에서 이제 뭐 테마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대선 테마주들은 굉장히 많이 하반기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장중에 이 메신저 통해서 엄청나게 대선 관련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선 테마주는 정말 선수들이 매매할 수 있을 만한 그렇게 대응하시고요. 일단 테마적으로 이 LT건 워낙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요. 7월 1일 서비스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두 번째 테마까지 봤는데요. 정재훈 대리가 가지고 온 별별 랭킹 함께 보겠습니다. 속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애플, 삼성의 특허권 침해 금지, 이 맞불을 했다. 소위 맞불 작전이죠. 같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 뭐 서로에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싸움 잘하는 애들끼리 싸울 때 싸움 잘하는 한 번 때리면 또 한 번 날아가는 건데 맞고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좀 이제 좀 뭐랄까요,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 좀 많이 오가는 것 같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가 애플하고 맞짱을 뜰 정도로 많이 컸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기분 좋은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예. 예전 같았으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애플도 이제 삼성전자 견제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나온 속보였고요. 의외로 오늘 IT를 가지고 오셨어요. 사실 IT에 대해서 전망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다가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가?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저는 사실 IT를 최근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네. 오늘 아까 제가 유가 하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유가 하락이라는 것이 또 하나는 경기 부양할 수 있는 대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정치적으로 이번 하반기 때 무언가를 끌어놔야 되는 지금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면 그렇다면 가장 준비가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소비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이 왜 다우존스에 추정을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이 바로 우리나라에 물건을 사주는데 이것을 많이 사주느냐 적게 사주느냐 미국의 경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수출주들이 미국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휘둘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요. 최근 그 유가를 다운시키면서 그런 미국 국민들의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그 북미의 포지션이 많은 우리나라 IT주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최근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급락을 했던 가장 큰 배경 중에는 2분기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못 미칠 것이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2%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순이익이 16%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삼성전자 위주로의 IT 매도가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2분기나 3분기 넘어가면서 2분기 실적은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계속 반영되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분기에 이제 그 미국 경기 자체가 좀 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IT가 가장 그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민간 소비가 지금 미국 민간 소비 지표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10년 동안의 역사를 봤을 때 미국의 민간 소비가 증가할 때 IT 종목들이 꺾였던 적은 딱 한 번 2000년도 IT 버블 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국의 소비 자체가
그 하이닉스나 그런 삼성전자에는 어느 정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오늘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이 또 바닥에서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뭐 디스플레이주보다는 좀 그렇게 커다란 IT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이번 달 6월 달 지나면서 이제 미국 시장들 좀 좋은 모습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윈도우 드레싱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만 최근의 현상들은 저가 종목들이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윈도우 드레싱에서 지금 여러분들 그 2분기 끝났으면 상반기가 끝난 시점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가 종목들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중에서도 IT 종목들은 좀 더 좋은 시선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월까지 보니까 상반기 정말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이제 하반기에 대한 얘기 계속할 텐데 IT가 정말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겠죠. 예, 뭐 말씀드렸지만은 네네. 그 전까지 관심이 없었는데 좀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막 그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 IT 실적 2분기 실적 우려감으로 이제 발키리에서 IT 증시 전망 밝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 그러한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우려감으로 인해서 패대기침 물량으로 인해서 그때가 바닥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진정한 그 조금 더 변동성이 보일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뭐 지금 높은 가격에서 섬뜩섬뜩 하지 마시고 조금 분할 매수를 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지금까지 별별 랭킹 3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순복의 발키리 함께 하겠습니다. 네, 남희석 씨의 황당한 주식 배틀에서 보안주를 공부하는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자라고 해서 안철수 연구소를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강원랜드, 뭐 메디포스트 모두 이슈로 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안철수 연구소는 좋은 재료가 있음에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라고 해서 오늘은요, 6월 24일 금요일 순복의 발키리는 보안주 탄생의 필요성을 밝혀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현대캐피탈, 농협의 고객정보 해킹 사건이 있었죠. 근데 굉장히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걸린 것 같아요. 특히 사이버 공간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현대증권과 NH투자증권 등 시스템 문제도 노출이 됐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융권 IT 보안 대책을 마련을 해서 만약에 해킹 사고 때 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회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멘트를 읽으면서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제가 나중에 혹시 시간이 여유롭게 기회가 되면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개인정보 차원이 아니라요. 이제는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보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데스크탑에서 이제는 무선 노트북, 그리고 태블릿 PC, 이제 스마트폰, 이런 것까지 이제 그 무선의 세계가, 무선의 공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보안이 굉장한 심각한 문제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크라우딩 컴퓨팅, 이게 핵심 이슈가 보이면서요. 크라우딩 컴퓨팅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안주는 철저히 소외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안주가 어떤 종목들이 있고 과연 어떻게 봐야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우선 안철수 연구소를 한번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안냄코코넛이라는 회사와 합병을 했죠. 안철수 씨가 37.15%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뭘 만드는 회사냐? 컴퓨터 바이러스를 연구하고요. 백신 프로그램, 보안 호스팅 개발인데 안철수 연구소 하면 뭐니 해도 백신 프로그램이 아마 머리에 가장 많이 남으실 겁니다. 최근 들어 보안주의 대장주가 된 것 같은데요. 이 나우코미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윈스테크넷과 합병을 했고요. 재미있는 건 NC소프트가 5.5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침입 탐지 시스템, 정보 보안,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개발 업체인데요. 오히려 안철수 연구소가 백신 프로그램이라고 소외되다 보니까 나우콤의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김장중 대표이사가 26.37%를 보유하고 있고요. 아마 이 종목이 뭐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바로 알집 하면 아실 것 같습니다. 알집과 온라인 게임 소프트 업체인데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소프트 포럼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요. 두레테크와 합병을 했고요.
기타 보유 지분으로 66.37%인데요. 이 66.37%를 보면서 굉장히 이 주식이 좀 이렇게 너부러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보안 솔루션 개발 업체인데요. 이렇게 안철수 연구소, 나우컴, 이스트소프트, 소프트포럼 이런 종목들을 뭐 하는 회사인가, 지분이 얼마인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문제는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안철수 연구소가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역시 외인이든지 기관이든지 어느 한쪽에서 화끈하게 땡기는 수급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유비쿼터스 시대에요. 4G 시대가 눈앞에 펼쳐졌는데 막상 더 중요한 것은 보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킹 상호 등에 대해서요. 금융권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라고 각오로만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요. 인터넷 속도가 훨씬 느린 미국에서 지금 이 해킹 문제, 이 보안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데 우리는 안전 불감증으로 너무나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성장성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마음 편하게 투자할 만한 좋은 보안주 탄생이 시급한데요. 말로만 잘하겠다 하지 마시고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는 미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발키리였습니다. 잔인했던 6월도 한 주 남았습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만큼 전략도 철저하게 세워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 주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주간 상승률 높았습니다. 다음 주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죠. 조소연 연구원님. 네, 여전히 계속 윈도 드레싱 효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적인 접근은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상승을 노려볼 만하지만요. 아직까지 좀 방심은 금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밤 미국의 2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꼭 체크를 하셔야겠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 대책이 27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은행 관련주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2분기 GDP 예측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미 성장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네. 시장에 큰 이슈는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시장 예상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올 경우 좀 시장이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계부채 대책이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금리 좀 인상으로 대출 이자로 만만치 않게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다음 주에 시원한 대책이 과연 나올까 모르겠네요. 네, 시원한 대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변동금리 대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CD금리가 함께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서민들의 좀 부담이 좀 큰 편인데요. 이런 것들을 고정금리로 좀 변환하는 이런 방법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제2금융권의 대출을 좀 막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밝혀질지는 좀 지켜봐야겠고 만약에 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게 된다라면 은행의 수익성은 좀 다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시에 곧 유럽 증시가 이제 개장됩니다. EU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만큼 이제 정상들도 이제 자고 일어나서 다시 이제 회담을 가동할 거예요. 주말에도 혹시 안 좋은 얘기가 나올지 아무래도 투자자분들도 푹 쉬시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무난히 지나갈까요? 네, 무난히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이미
그리스 지원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다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제 땅땅땅 이거 하는 것만 이제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다음 주에 그 그리스의 재정 긴축안이 넘어갈지 이거가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수목 주임님. 네, 제가 아까 발키리를 하면서 사실 살짝 목이 좀 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줘 이 멘트를 하면서 이제 목이 약간 좀 맸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그러니까 증권주를 굉장히 안 좋게 보잖아요, 계속. 근데 어제 이제 ELW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어제 뉴스 보니까 이 주택채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권사에서 단합을 해서 이제 이익을 많이 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오늘 발키리에서, 증권주를 또 한 번 해야 할까 하다가, 우리 김태희 PD님이 살살 좀 하자고,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좀 슬픈 건, 증권회사가 잘못한 두 가지 실수가 있죠. 이순복이를 증권회사에 입사시킨 첫 번째 증권사가 잘못을 했고, 이순복이의 사표를 수리한 마지막 증권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자, 이제 한 주 마감이 됐고요. 다음 주에는 오늘 외인도 돌아왔고, 기관도 돌아왔고, 굉장히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제가 해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숨 놓이는 부분.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기술적 이런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모습은 있는데요.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뭔가 나와야지만 진정한 좀 이렇게 안심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계속 지금 머릿속에 맴도는 멘트가 우리 정 대리님께서 해주신 멘트처럼 그 미국에서 무언가 나오기 위해서는 더 지표를 더 안 좋게 이렇게 계속 밑바닥 찍기 가 돼야 된다라는 모습 속에서 오늘 나오는 미국 지표 뭐 너무 안 좋게 나오든지 뭐 하든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조금 냉정한 마음으로 안 좋게 나오면 나올수록 더 기대가 커지게 됩니다. 더 좋은 히든 카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좀 편안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눈높이가 낮아진 만큼 좀 우리의 지금 시장은 또 같이 좀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긍정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정재훈 대리님 힘 더 내시고요. 예. 전략 세워주실까요? 예, 아까 뭐 보안 관련주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제 핸드폰이 보안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남자분들 이제 연애하시다 보면은 핸드폰을 무심코 책상에 올려놨다가 이제 수색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없도록 좀 핸드폰 관리, 보안 잘 철저하게 잘 지키시고요. 농담삼아 좀 얘기해봤습니다. 사생활 관리를 잘 하셔야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좀 잘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뭐 농담삼아 말씀을 드렸고요. 좀 웃으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그 시장의 외국인 수급들 자체도 크다란 그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계속 헤매는 모습을 보였고요. 물론 시장의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기관들은 아까 말씀드린 윈도우 드레싱이나 이런 이해관계에 의해서 좀 매수가 들어왔던 거고 최근에 시장을 끌어올렸던 것들은 현물 매수가 아닌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따라서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원동력을 갖고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애매합니다. 따라서 일단 미국 시장에서 무언가를 나오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들의 그런 좀 눈치 보기 작전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뭐 실업률 금요일날 발표가 있겠지만은 실업률 관련해서도 좋지 않으면 안 좋게 나올수록 더더욱 그 미국 정부에서 부양을 쓸 수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논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면 지금 시장의 성격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40선, 제가 2030, 40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장이 폭락하는 날 또 교묘하게 또 정보 자금 들어오면서 2030포인트를 또 지켰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그 스마트머니들은 상당히 좀 주식을 잘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밑에 단에 대한 부분들은 좀 방어선이 확실하게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 염두를 하시고 제일 다음 주 시장의 포인트는 2100선을 뚫고 갈 수 있을 것인지 또한 그게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가는 건 더 좋습니다. 다만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 마지막 끝나는 날 이후의 시장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서 좀 진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30, 40에서 정말 진바닥이 형성됐으면 좋겠네요. 6월 마무리 우리 상반기에 좀 기분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